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5일. 오늘은 미국의 신규 경기 부양책이 어떤 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3주 정도 더 예전 미국 의회의 휴회 소식을 전달드리며 7월 17일까지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추가 호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전달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별 소식이 없다가 7월 20일 다시 의회가 재개되고 난 이후 소식이 점점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7월 25일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2조 달러짜리 정책에도 엄청 큰 중요한 날짜인데요. 이 날짜를 맞이해서 지금 신규 법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또 왜 중요한 날이고 이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신규 이 법안이 벌써 통과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총 소식을 업데이트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7월 20일 의회가 재개되고 나서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아직까지 양당 줄다리기조차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이런 배경 이런 소식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는 지금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2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난 얼마 뒤인 5월 초 중순에는 하원에서 벌써 그 전것보다 더 큰 3조 달러짜리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에서 연방이 지원하는 실업급여 매주 600달러를 더 추가해서 주는 실업급여를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주와 시 정부들이 지금 많은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으니 연방 차원에서 주와 시 정부들도 지원을 하자라는 등등의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이 정책을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600달러, 매주 600달러 추가 연방 지원은 정말 큰데요. 미국에서 실업급여는 이 본인의 예전 과거 이 월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매주 600불이면 달 2,400불을 받게 된다면 최소 원래 이 월급을 3,500불 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이 액수를 뜻합니다. 그러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이 임금으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공화당 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원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3조 달러 짜리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지금 2조 달러짜리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경제 영향이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나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지금 이 600불짜리 추가 실업급여가 7월 말 이제 정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상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진전을 할지에 대한 정확한 이 판단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ABC 뉴스에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Republicans torn on how to address expiring unemployment benefits.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torn on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죠.
How to address expiring unemployment benefits. 지금 실업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 연방 실업급여가 이제 expire,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의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이런 정치적으로 이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조금 더 그냥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최소화하자라는 의견이 조금 많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의원이 상원의 과반수가 100석 중 100자리 중 53자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몇 명이라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식으로 진전을 하는데 그리고 양당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다른 거의 2차 웨이브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진 아리조나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은 다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시 큰 영향을 주고 경제가 또 어떤 식으로 락다운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당의 정치적인 색만 따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자리의 이 과반으로서 별로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의 상원 의원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나는 이것보다 더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 숫자가 3월 제일 큰 이 상승 이후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트렌드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American unemployment claims are on the rise again for the first time in 4 months. 지금 4달 만에 처음으로 이 실업급여 신청 수가 on the rise again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된 이 신규 실업급여 신청 수를 보고 이런 기사가 CNN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계속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오늘 7월 25일자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00불 보너스가 이제 갑자기 뚝 끊기게 된 상황이라서 공화당에서는 그리고 상원에서는 어떻게 진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단기적인 이런 솔루션으로 이 실업급여만 몇 달 동안 더 연장을 하자라고 운을 띄웠는데 지금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는 하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뭘 아는지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그런 카드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단기적인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정말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과반수 의장을 맡고 있는 펠로시 의원은 reject short-term exten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again. 지금 실업급여의 단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은 바로 reject, 바로 거절을 했다, 바로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채 한 주가 흘렀고 그리고 이 미국 정치 전문지인 더 힐에서도 말하다시피 Senate GOP punts coronavirus package to next week.
지금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이 법안을 미루다라 그러죠. 다음 주로 미루게 되었다라고 이런 결과가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힘없이 흘러간 이 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원의 이 과반 의장을 맡고 있는 맥커너 켄터키 의원은 says stimulus bill could take a few weeks, putting millions with expiring jobless aid in limbo. 그리고 이게 지금은 상원의 본인 당 안에서도 정확한 결론과 지금 디렉션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정말로 법안으로 다 통과가 되려면 스티뮬러스 딜이 완성이 되려면 could take a few weeks, 최소 몇 주가 걸릴 것 같다라고까지 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실업급여 정책이 바로 뚝 끊기는 오늘인데 정말로 많은 이 실업급여 신청자와 이런 타는 이 사람들에게는 큰 불확실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단적인 예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about 30 million workers are collecting jobless benefits. 30 million workers, 3천만 명 이상의 이 미국 사람들이 실업급여 보너스 그를 600불씩을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600불 곱하기 3천만을 하면 18 billion, 그러니 180억 달러, 매주 180억 달러가 연방 정부에서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이번 7월 25일자로 그게 이제 마지막 지급이 완료가 되고 그 돈이 뚝 끊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실업급여뿐만이 아니고 오늘자로 다르게 마감된 정책은 바로 이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단기간 할 수 없게 정책을 통과를 시켜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5일자가 오면서 이 정책 또한 효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이 렌트를 월세를 못 냈던 많은 주민들이 급격하게 퇴거 명령을 받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과 사회적인 이슈도 함께 동반을 할 것 같습니다. Wave of evictions could be coming for nation's renters. 지금 wave, 이 퇴거 명령의 wave가 정말로 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퇴거 명령이 지금 이 미국 전역의 renter, 그러니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도 최근 나왔었죠. 네, 7월 25일 오늘은 미국의 지금 신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진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이제 오는 주에는 만약 이 상원에서 그리고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틀을 그리고 어떤 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만약 그렇게 제시한 법안이 제시한 이런 안들이 지금 실물 경제에 정말로 미비한 영향이겠다.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을 원한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아니면 그것이 그냥 명분으로만 쓸 수 있다면 또 다른 주식시장에는 또 큰 한번 이런 불확실성과 함께하는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원과 상원을 다 패스를 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그것을 법안으로 사인을 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다는 점 등과 함께 지금 많은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월세와 퇴거 명령으로 큰 힘든 시간을 가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으로도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7월 25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